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하고 갈게. 자, 복습 한번 해보면 일단 이런 걸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 배우는 거 전부 이제 오늘 조금 이따 개념 수업 하나 또 나가거든요. 그것까지 하시면 우리가 배운 거 전부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나가는 속도가 있는데 이제 본인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 좀 더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이 좀 돼 있으셔야 되고, 특히 만약에 수능 때 이제 확통을 선택해서 볼 거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률 파트 쪽에서 난이도 높은 게 있고 통계 쪽이 있을 거 아니야. 통계는 항상 쉬워요. 통계는 쉬워.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없어. 처음 개념 조금 헷갈려도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정확히 이해만 하면. 그래서 항상 결국엔 고난도는 확률에서 나올 건데, 그 확률은 네가 아무리 잘해도 수능 때 틀릴 수도 있어요. 8문제 나오는데 한 2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근데 그 2문제가 막 계산하다가 잘못하고 8개 더 세버리고 뭐 이런 거 끝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통계만 잘 돼 있어도 일단 반은 먹고 간다고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3목, 4목 뭐 이런 거 볼 때는 그 통계가 거기까지 안 낄 거야. 그래서 그땐 조금 낮다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일 거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항 분포를 하나 배웠고요. 이항 분포. 그 다음 두 번째로 정규 분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봤죠. 맞아요? 이거 쓰는 김에 좀 예쁘게 쓰고 싶어서 글씨가 예뻐지진 않겠지만 적당히 해볼게요. 지금 애초에 통계 시작할 때 이번 단어에서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확률 변수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럼 확률 변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X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이 확률 변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시행을 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겠죠. 일어날 수 있는 무슨 사건들? 모든 사건. 걔네들을 확률 변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할 건데, 어떤 사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볼 거다.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사건을 볼 건데,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이게 확률 변수였죠. 그래서 확률 변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너를 가져다가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우리가 확률 기호를 P라고 썼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P하고 라지 X가 얼마가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 물결이 나올 그때 확률을 찾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가 상황에 따라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얘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었지. 그래서 첫 번째 종류 뭐 했어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죠. 맞아요? 이산 확률 변수가 표현하는 뜻이 뭡니까? 확률 변수가 딱딱 떨어지는 거.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이산 확률 변수였고요. 의미는 따로 안 쓸게요. 이산 확률 변수. 다른 종류가 뭐였어요? 나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거지.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오케이? 이렇게 변수 종류가 크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표를 확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x가 얼마? 뭐 0, 1, 2, 3 이렇게 나올 건데, 0이 나올 확률은 하고 p를 쓰면, 예를 들어 이게 뭐 6분의 1, 이게 뭐 3분의 1, 이게 3분의 1. 계산을 못하겠어서 그냥 2로 바꿀게요. 망했네.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치? 그 다음에 표 말고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케이? 요 함수를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때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로 불러요? 확률을 표현하는 확률 함수인데, 정확히는 각각의 덩어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어요. 맞아요?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표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써요? P, X가 X1 확률. 그거는 어떻게? 지금 같으면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에 뭐가 들어가도 0이 들어가도 1이 들어가도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전부 4분의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우린 2가지 다 연습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상 확률 변수 내용들 중에서 필요했던 게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표를 그리고 전부 확률 거고 끝나는 거 아니었잖아. 뭐 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3개 봤지? 그래서 평균을 몰았어요? EX라고 표현을 했고, 분산은 VX라고 표현을 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너네들을 어떻게 부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결국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확률을 뭐 해서? 곱해서 계속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분산의 특징이 뭐였어요? 분산 어떻게 구했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뭐? 평균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그마 어떻게 찾아요? 루트 VX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 문제 유형 중으로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럼 너의 대응되는 뭐가 있었어? 연속 확률 변수 있었죠. 근데 얘는 양이 조금 적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와요. 만약에 학교쌤 날릴 수도 있어. 필요 없으면. 연속 확률 변수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표로 표현을 해요,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뭘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함수로 표현을 할 거고, 여기 있는 함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확률은 확률인데 무슨 함수? 밀도 함수 이렇게 불렀었지? 정말 모르는 눈치네. 밀도 함수 이렇게 했었고요. 밀도 함수 유형의 문제는 정말 뭐였다? 쉬웠다. 왜? 넓이가 곧 뭐예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곧 얼마야? 1이야. 이렇게 갔단 말이야. 오케이? 너에 대해서는 다른 걸 크게 안 물어보고 대표적인 예시를 배워요. 대표적인 뭘 배운다고? 예시를 배운다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야. 근데 일단은 조금 냅뒀다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잘 봐봐.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다뤘는데 사실 이거보다 표를 더 많이 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해서 이산확률 변수 자체를 좀 더 많이 봤다. 연속 확률 변수는 크게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연속인 함수야 밀도 함수야 이 정도로 언급만 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왔던 거 사실 이제 지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던 거 여기서 무슨 내용을 배워요? 이항분포를 배워요. 이항분포. 그래서 이항분포의 뜻이 뭐야? 항이 두 개가 있는 녀석의 분포는 아니에요. 이건 이항 정리가 아니야. 이항분포는 이제 이상확률 변수들을 갖고 정리를 하는 개념일 거고 여기서 뭐 나온다고? 이항분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이항분포로 우리가 뭘 배웠냐면 B 하고 N, 뭐 P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대상이 뭐였어요? 횟수를 얘기했습니다. 횟수. 그 다음 P가 뭐였어요? 확률. 잠깐만 이형. 일단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친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다? 그냥 너를 갖고 문제를 물어볼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똑같이 물어볼 건데 세팅 자체가 횟수가 기본적으로 좀 많아요. 표로 표현하기 조금 힘들 정도로. 두 번째로 확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정도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률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고 너를 기준으로 EX라는 친구가 있죠. 야, 근데 내가 방금 생각해보면 이항분포 항 두 개가 맞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상이 안 붙어있고 이 친구가 확률이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 생각해보니까 되거나 안 되거나 밖에 없어서 이항분포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EX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서는? 아 그치 NP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다시 VX 어떻게 구했어요? NP Q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Q가 뭐예요? P가 아닐 확률, 다른 말로 1-P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마지막으로 시그마 X 어떻게 찾아요? 루트 NPQ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항 분포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끝났던 게 너의 대응되는 누구? 정규 분포를 배운 거였어요. 아무리 따져도 연속 확률 변수 양이 너무 적죠.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날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작년 광주고 같은 경우에 이쪽은 날렸었어요. 광남고에 시험 볼 때는 한 문제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정규 분포가 나왔었는데 정규 분포도 결국엔 분포가 일단 핵심이란 말이야. 밀도 함수의 종류긴 하지만 분포가 핵심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다? n이었고요. 그치? n 쓰고 나서 여기 들어가는 게 m, 뭐예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다시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친구가 뭐예요? 대상은 알아야 돼. m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야. 오케이? 평균이야. 그럼 너가 필요하면 이 평균이 결국에 뭐랑 똑같은 거예요? EX를 표현하는 거잖아. 기대값을 표현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너가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평균을 뭐 해와야 돼? 찾아와야 되는 경향들이 생겨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이 친구 결국에 하는 말은 지금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 다른 말로 그냥 분산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아요? 너가 하는 말 자체는 그냥 VX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곁다리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너라는 정규 분포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표준화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너를 표준화를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표준화를 하면 Z로서 문자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 Z는 말이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로 나눌 거고 X에서 빼기 평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나와? n 얼마? 0,1로 표현이 됩니다. 평균이 1에 표준 편차가 1자리, 평균이 0에 표준 편차 1자리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문제, 표준화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빠지는 게 이거거든요.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있단 말이야. 정확히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이항 분포의 세팅은요, 모든 경우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거나 안 되거나잖아. 그리고 나오는 내용은 시행 횟수랑 확률이죠. 맞아요? 근데 너를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행을 조금 하면 모르겠는데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연속적인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법칙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마지막에 언급을 했어요. 대수의 법칙. 오케이? 시행을 몇 번 하면? 많이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정규 분포처럼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아니? 정규 분포처럼 보인다. 큰 수의 법칙 그거예요. 아, 니네한테 큰 수의 법칙이 나왔니? 큰 수의 법칙. 빅 넘버. 자이언트 스펠링 뭐야? J야? G야? G, I, A, N, T. 자이언트 넘버. 뭐 이런 뜻이겠죠? 숫자가 커지면 저 법칙을 따른다. 의미는 크게 없고요. 결국에는 요 세팅의 문제는 이걸 좀 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항분포야. 이항분포인데 시행 횟수를 1000번을 해버려요. 오케이? 그럼 이 시행 횟수를 1000번 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사실상 정규 분포를 뭐 하겠어요?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은 EX, VX를 누구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가 만든 이항 분포를 누구로? 정규 분포로 바꿔서 정규 분포에 대한 표현으로 문제를 푼다. 오케이? 그래서 정규 분포 파트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문제 세팅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오케이? 첫 번째로 어떻게? 표준화로 바꾼다. 사실 표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규 분포를 주고 그 넓이들을 표현하는 거. 그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 오케이? 지금 배운 내용이 딱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507번. 자, 이 친구 생각을 해봐. 정규 분포를 갖고 있고요. 너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 그거를 한번 그려봐.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한 건데 이제 fx,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m일 때 가장 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당연한 게 정규 분포 어떻게 생겼어요? 종 모양을 닮았죠.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요? 가운데 시점이 언제예요? m일 때가 가운데란 말이야. 그럼 m에서 최대값이 생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맞는 말. 다시 두 번째가 하는 말은 확률이 m보다 뭐 할 때예요? 작을 때예요.
m보다 작을 때는 자, 이 전체가 넓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거의 절반이니까 0.5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 3번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평균이 크대요. 평균이 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m 값이 클수록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그거 당연한 얘기겠죠. 3번도 읽어보면 옳은 말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4번 볼게요. 시그마 값이 클수록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그마가 크다라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애초에 얘는 3정도란 말이 많이 떨어진 정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그마가 커지면 각각 개체의 차이가 커져요. 그럼 요 내용이 같이 모여 있겠니 아니면 퍼져 있겠니? 당연히 퍼져 있겠죠. 그럼 종 같은 모양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좁아들어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폭이 좁아진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가 틀렸어. 오케이? 그럼 그 정도 얘기입니다. 뭐 외워서 가는 건 아니고 들어보면 당연하죠. 나머지 뭐 문제도 똑같을 건데 잠깐만 이거 조금 못 풀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거 하나만 해주고 갈게. 509번 봐봐.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저럴 때 m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돼. 그냥 함수를 그려. 짜잔 이렇게 그려. 나 이거 좀 잘 그린다? 너네가 그려봐봐. 이거 그리면 약간 이렇게 그려져요. 진짜 이거는. 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 가운데 지점 얼마예요? 몰라요. m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 다음 양쪽 끝을 볼 건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4보다 작을 때랑 10보다 클 때가 똑같대. 그러면 의미가 이런 거잖아. 여기가 뭐면 4면 여기가 뭐야? 10인 거잖아. 그래서 4보다 작은 요 넓이랑 10보다 큰 이 넓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4랑 10의 정확히 가운데가 누구다? 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4랑 10의 가운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m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문제 끝나요. 이해함? 자, 정규분포 20,4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저 녀석 값이 가장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냥 하시면 돼요. 봐봐. 정규분포가 있단 말이야. 정규분포 쭉 있고, 쭉 있고, 너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요. 오케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 친구 가운데 얼마예요? 20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구간이 지금 얼마야? 몇 칸 차이야 이거? 4칸 차이지. 근데 그때 나오는 4칸을 딱 그었더니 그 넓이가 제일 넓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건 넓이가 제일 크다는 거고. 그렇지? 4칸을 그었더니 그 넓이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 4칸을 어떻게 그을래? 여기다 그을래 이렇게? 이렇게 아 넓이 좋다 이렇게 그을 거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긋는 게 맞아요? 그을 거면 이렇게 긋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어차피 4칸을 그을 거라면 알아듣니? 그러면 얼마겠어 여기? 18 맞아요? 여기 얼마? 2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모르겠어? 네. 왜 20? 에?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다시 일단 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x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쭉 갔다가 떨어졌어요. 오케이? 근데 요 가운데 시점을 뭐라 잡는다고? 20. 20이라고 잡는다고? 근데 나는 4칸짜리를 그을 거고 넓이가 제일 뭐 하면 좋겠다고? 크면 좋겠어. 근데 평균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커요. 그럼 생각을 해봐. 4칸을 먼저 그어놓고 들어갈게. 여기부터 왜 이래?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여기 지금 거리가 얼마라고? 4인 거야. 이제 이 친구를 갖고 이동을 시킵시다. 자, 이때 넓이가 커요? 이때 넓이가 커요? 두 번째 훨씬 크죠 지금? 맞아요? 최대한 가운데 붙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붙은 게 클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클까? 그러니까 정확히 가운데 대칭으로 쪼개고 있는 게 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옆을 가져갈수록 손해니까. 그러면 이 4칸짜리를 정확히 절반 쪼개면 2 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왼쪽 거 얼마고? 18이고 오른쪽 거 얼마야? 22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너가 18이야. 그래서 K값이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인정?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호! 이제 이런 문제 제대로 한번 보는 걸로 할게.
자, 일단 이거부터 연습을 하면 할만해요. 우리는 시그마를 뭐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한 칸으로 보는 게 편해.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평균이 M이고 한 칸이 시그마의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너에 대한 내용을 갖고 저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74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 70을 평균으로 해서 한 칸이 얼마인? 4인 친구로 가겠대. 한 칸이 4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너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엔 이거는 평균에서부터 몇 칸 떨어진 거야? 마이너스 한 칸이죠. 맞아요? 알아들음? 한 칸 떨어진 거니까? 알아들어요? 슬프니 혹시 졸리니? 졸려? 야 약간 근데 졸리면 어떡해? 한 칸 차이가 나는. 이거는 몇 칸 차이 나요? 두 칸. 두 칸 차이. 40가니까. 아, 너 두 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그림이 사실 뭐 이런 개념이겠네? 옆에 작게 그릴게.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가고 한 칸 더 이렇게 가서 두 칸 갔다는 얘기지? 맞아요? 전넓이를 구해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가운데부터 한 칸 가는 거 넓이가 얼마야? 0.3413이죠. 다시 뭐라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 분이 계시니까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너까지 갈 거야. 오케이? 어디까지 갈 거야 우리? 너부터 시작해서 몇 칸 갈 거야? 한 칸도 갈 거고 두 칸도 가야 돼, 그치? 한 칸을 가면 넓이가 얼마 나와요? 0.3413이지?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칸을 얘기하는 건데 이쪽 오른쪽 한 칸이나 왼쪽 한 칸이나 넓이가 뭐예요? 똑같으니까 너로 그냥 해석을 해도 되죠. 아, 여기 넓이가 얼마다? 0.3413이다. 오케이? 다시 이번엔 여기 몇 칸짜리라고? 두 칸짜리라고. 두 칸짜리 넓이 얼마예요? 0.4772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두 녀석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조금 어렵지? 0.8185 이렇게 나오네요. 그게 답이야.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몇 칸이구나? 이거 몇 칸이구나? 너는 0.5칸, 한 칸, 1.5칸, 두 칸 뭐 이렇게 갔단 거야. 오케이? 그렇군. 넘어가서 우리 515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저 친구의 값이 0.6826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편하겠죠. 이 친구 절대값 먼저 풀면 p 하고 그게 얼마?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그러고 다시 표현을 합시다. 이 친구 다시 정리하면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5부터 어디까지? 9까지죠? 그렇게 표현되는 확률 p가 존재할 거야. 그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평균이 얼마예요? 7이에요. 한 칸이 얼마야? 2야. 그럼 5라는 친구는 한 칸 줄어든 거고 9라는 친구는 한 칸 더 간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가 마이너스 한 칸부터 플러스 한 칸까지에 대한 넓이가 얼마다? 0.682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지. 맞아요? 다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차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뭐해요? 대칭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절반을 정확히 하면 뭘 찾을 수 있어 우리가? p x가 어디부터? 7부터 9까지 가는 정확히 한 칸짜리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림으로 해줄까? 그림으로? 저 반 나눈 거. 반 나눈 거 일단 하고 그림 다시 그려줄게. 3, 4, 1, 3 다시 그림이 딱 있으면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한 칸 요 전체 넓이가 얼마? 0.6826이니까 요 한 칸에 대한 넓이는 얼마라고요? 0.3413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지금 그 상태야. 근데 확률 변수 y라는 친구는 x랑 무슨 관계냐면 2배에다가 플러스 3 하는 거래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상을 정리를 다시 해보자. 이거를 찾아달래? 요거 찾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y 대신에 뭐 대입해? 2x 플러스 3. 그게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1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그럼 저거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계산하시면 p 2x는 누구보다 커? 18보다 커. 그니까 p x는 누구보다 커? 9보다 큰 그런 확률을 찾아라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9보다 큰 확률이 필요하대.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9고 여기가 5였잖아. 그렇지? 근데 7부터 9까지가 0.3413이야. 9 이후 상황을 찾아오라는 상황이 됐지. 맞아요? 우리 그러면 7부터 어디부터? 7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면 넓이 얼마 나와야 돼요? 0.5 나와야 되죠. 전체가 0.5인데 0.3413을 빼면 남은 거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내가 찾고 있는 확률인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은 결국에 0.5에서 빼자. 0.3413을 빼자. 빼면 얼마 나와요? 7, 9에서 빼니까 8, 9에서 빼니까 5, 1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는 끝나겠네요. 지금 정규분포 하는 거 보면 하는 꼴 치고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아니 이거 그냥 진짜 순전히 딴소리인데 아니다 안 할래 그냥. 자 516번 한번 볼게요. 아니 질문쌤이 그 동생 친구거든. 그래서 애초에 원래 그래서 알던 건데 여기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동생이 게임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여기 구경하고 있는데 저 질문쌤이 다른 친구랑 이렇게 디스코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훈수를 계속 두고 있었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게임하면 상대방이랑 욕하고 그런 거 하잖아 얘가. 다른 친구가 이제 뭐라 했어 상대한테. 근데 막 상대 팀 우리 팀인지 모르겠는데 막 뭐 이렇게 댓글이 왔어요. 뭐 고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쌤인지 질문쌤 친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저 사람들 노는 스타일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 기분이 나쁘셨다면 좋아요, 싫었다면 뭐 구독을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갑자기 보내. 약간 저렇게 놀거든 저 사람들. 근데 갑자기 맞아요. 방금 이거 뭐 하다가 뭔 얘기 하다가 생각났는데 내가 아까 전에는 무슨 내가 말했던 단어랑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중간에 자꾸 떠올랐는데 그냥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말투가 조금 짜증나면서 옮게 되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딱히 내뱉은 적은 없는데 머릿속에서 한 번씩 재생돼. 참 쉽죠? 이렇게 한 다음에 참 쉽죠? 하고 머릿속에 쉬우면 좋아요, 어려우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게 떠오르는 거야 지금.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N을 따르고 Z는 저딴 식으로 생겼대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Z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훨씬 이제 계산이 깔끔합니다. 이 친구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P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다? 그게 0.8664다. 이 그림으로 이해를 다시 해볼까? 쭉 있고 얘는 가운데가 얼마야? 0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1.5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요 절반짜리 넓이는 얼마입니까? 0.433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0.4332다. 내가 필요한 건 1.5보다 작은 거야. 여기 나머지 절반 우리 뭐라 불러요? 0.5. 0.5에서 뭘 빼자? 0.4332를 빼자. 답 얼마예요? 1번이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야호. 참 쉽다. 참 쉬워.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준화 합시다 이제.
518번. 아니 생각해 웃겨서. 자, 정규분포 두 개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정규분포는 평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표준 편차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표현하는 뭐가 똑같아? 넓이가 똑같아. 저 숫자가.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표현하는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아오고 그거랑 같은 의미의 K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정석적인 풀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봐. 이 친구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몇 칸 간 거야? 정확히 6을 간 거니까 한 칸당 30가잖아요. 플러스 몇 칸? 2칸.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고 아 평균 플러스 몇 시그마? 2시그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넓이를 가지려면 K라는 친구도 누가 나와야 돼요? 평균으로부터 몇 칸 가야 돼? 2칸 더 가야 된단 말이야. 너도 뭐라고? 너도 평균으로부터 2칸을 똑같이 갔어야 똑같은 넓이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 평균 얼마야? 12잖아. 얘 한 칸 얼마야? 4잖아. 2칸 가면 얼마 늘어난 거야? 8 늘어나겠지. 그럼 얼마예요? 20이야. 그래서 K는 20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해함? 자, 522번 볼게요. 자, 확률변수 xy가 각각의 정규분포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저 녀석 두 개가 이번에 뭐해요?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정도 문제부터는 방금 하던 대로 풀긴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사실 방금 전 문제도 z로 두고 같은 정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좀 귀찮고 눈에 보이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요 그냥 각각의 범위로만 표현이 만약에 돼 있었어. 이거 없었다 치자. 그럼 10부터 14까지야. 그럼 얘랑 같은 범위를 표현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줄 문제가 없겠지.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2배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22번. 이 친구를 이제 표준화를 할 건데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표준화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문자를 보통 Z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Z로 바꿔야 될 대상이 X도 있고 Y도 있지. 그래서 X에 대한 표준화를 ZX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ZX는 뭐라고 쓰면 되냐? 분모에 아까 누구 깔기로 했어요? 시그마 깔기로 했거든요. X의 시그마 얼마예요? 4죠? 맞아요? 그래서 X에 대한 시그마를 깔아야 되니까 4를 분모에 깔아요. 그 다음 변수가 X니까 라지 X 쓰고 빼기 얼마? 평균 얼마였어? 10이었어.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오케이? 다시 그럼 똑같이 표준화를 이번엔 누구? Y로도 해줄 거야. ZY. 그럼 이 친구는 분모에 얼마 깔아야 되냐? 여기 보시면 얼마예요? 6이죠. 여기 분모에 6, 분자에 얼마? Y 마이너스 M 이렇게 평균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P, 2, P 10부터 X까지의 14가 있죠. 오케이? 얘를 뭘로 바꾸면 되냐? 2는 그대로 둬요. P까지 그대로 둬요. 근데 X 대신에 누구 쓰고 싶은 거야? ZX를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X 대신에 누구로? ZX로.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바뀌면 되냐? 요 10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 다시 누구를? 14라는 숫자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10을 집어넣으면 ZX가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ZX가 얼마부터? 0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다시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분의 4니까 1 이렇게 나오지. Z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P 14부터 Y가 있고 그게 어디까지? 2M-14까지 이렇게 들어왔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쓰면 돼요? P는 그대로 써요. Y 대신에 누구 쓰고 싶은 거야? Z? Y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다시 14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14를 y에 집어넣어요. 2n-14를 또 y에 집어넣어요. 오케이?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얘는 계산이 안 되죠. 6분의 14-m. 그 다음 것도 6분의 2n-14. 잠깐만. 봐봐. 요거를 싹 집어넣고 m을 뺄 거잖아. n-14가 나오겠죠? 맞아요? 할 수 있지? 그다음 이제 방이가 너네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냥 요 숫자들이 눈에 빨리빨리 안 들어서 그래. 아까 것도 이렇게 Z로 바꿔서 풀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거고 그냥 필요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의미는 이제 사실 다 끝났어요. M은 얼마여야 되지? 20인가 그러면? M은 20이네. 이제 생각을 해봐. Z로 맞춘 순간 ZX랑 ZY랑 똑같아요. Z는 똑같은 놈을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다만 쌤 그럼 굳이 이걸 왜 바꿨어야 하면 X를 바꾸는 방법, Y를 바꾸는 방법 이 얘기야 지금. 근데 결국에 Z는 같은 Z인 거야. 알아들음? 표준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X라는 친구를 Z로 바꾸고 Y라는 친구를 Z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 같아요. 이제 잘 생각해봐. 0부터 1까지래. 얘는 지금 표준화를 하는 순간부터 평균이 얼마야?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은 얼마예요? 0. 시그마가 얼마야? 1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 Z에 대한 내용은 표준 정규분포라 불렀고 표준 정규분포의 정규분포는 0,1이었어요. 얼마가?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얼마야? 1이야. 기본 세팅이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표준화로 바뀌고 0부터 1까지잖아. 얘가 표현하고 있는 말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이야. 잘 생각해봐. 그림이 딱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에이 너무 못 그렸다. 가운데를 얼마로 잡고요? 0으로 잡고요. 어디까지 본다고? 1까지 본다고. 근데 요 넓이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이 넓이가 2개 있다는 얘기야 지금. 맞아? 그거랑 얘랑 똑같대. 근데 이 친구가 도대체 뭐야? 야, 요거 분모 6은 똑같잖아. 14-m이랑 n-14랑 뭐만 다른 거야? 부호만 다른 거지. 이거 내가 굳이 더 써줘야 돼? P하고 이 친구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6분의 n-14고 ZY가 나오고 얘가 6분의 n-14잖아. 맞아요? 이 친구는 애초에 평균이 얼마고? 얘가 하는 말이 평균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0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요 시점 얼마? 6분의 n-14랑 여기 얼마? 마이너스 6분의 n-1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른쪽 거를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랑 너랑 똑같대. 맞아? 그럼 결국에 얘가 하는 말이 6분의 n-14가 얼마겠어요? 1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0부터 1까지 있는 거 2개랑 마일부터 1까지 있는 거 똑같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6분의 n-14가 6분의 n-14보다 1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m은 얼마여야 돼요? 20. 따라서 m은 20이야. 이렇게 문제가 풀리겠네요. 지금 표준화 들어간 거예요. 아주 그냥 죽어 나가는구나. 근데 저기 F에 10을 몇 배인지 x에 10을 몇 배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y에서 m을 몇 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표준화 식이에요. 그냥 시그마분의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 이거거든? 그래서 그래. 근데 Z는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x라는 변수를 사용하다가 얘를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z로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는 표준 정규분포를 쓸 때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잖아. 근데 내가 얘를 z에 대해서 쓰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무조건 평균은 0이고 얘가 1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팅을 갖고 왼쪽이 정규분포, 얘가 정규분포잖아 지금. 오른쪽에는 얘를 무슨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정리가 된 정규분포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넘어오는 과정이 얘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미가 계속 그런 거예요. 변수 두 개가 달라. 애초에 상황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걔네들을 같게 두고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뭘로 바꿔? 둘 다 표준으로 바꿔. 누구로? Z로 바꾼다고. 그 무조건 0이랑 1이야. 지금 문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아 이건 계산했을 때 0이랑 1이잖아 그냥. 그래서 0이랑 1로 쓴 거야. 근데 앞에 2가 있어. 아 그러니까 이 넓이가 몇 배다? 요 넓이가? 요 넓이가? 2배다. 이 넓이가 2배다. 이거랑 똑같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마일부터 0, 0부터 1 이렇게 됐던 얘기잖아. 그러면 외워야 되네요, 저거식은. 저 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근데 내가 시작할 때 이걸 그래서 써줬잖아. 아니, 근데 저식을 써야 할 때가 언제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변수가 달라질 때입니다. 아니,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확률 변수 xy가 있어요. xy가 같아 달라.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아? 두 녀석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한 큐에 비교하기 위해서 z로 갖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랑 얘 학교 다르거든? 둘이? 근데 비교하고 싶어 실력 차이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모의고사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변수가 달라. 그 학교마다 학교 평균도 있고 학교 표준 편차 있을 거 아니야. 다 다른데 그냥 모의고사 봐서 평균 빵점 만들고 1점씩 표준 편차 시키겠다는 얘긴데. 그럼 정규분포가 한 개가 아니면 무조건 저거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로 보셔도 근데 괜찮아요. 아까 518번 그럼 어떻게 산 거야? 그럼 518번도 어떻게 풀었던 거냐면 얘도 정규분포가 두 개잖아. 맞아요? 얘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켜야 돼. zx는 하고 써야 돼. 다시 zy는 하고 써야 돼. 근데 그게 귀찮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평균보다 두 개 더 같다 했잖아. 얘를 z로 바꾸면 정확히 식이 이렇게 되거든. p z가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 친구도 너가 하는 표현도 정리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z가 2보다 크다로 정확히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가 나오려면 k가 얼마일까? 그렇게 다시 역추적하는 거거든. 얘가 2가 나오려면 하면서 어떻게? z라는 친구는 시그마분의 얼마니까? x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여기서 z 얼마였어요? 2가 나오길 바랬지. 시그마 얼마였어요? 4였죠. 문자 몰라. y였고 평균 얼마야? 12였지.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거 2 나오려면 여기가 8 나와야 되잖아. 그럼 y 자리 누구 들어있으면 돼요? 20 들어있으면 되지. 그래서 결론은 20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가면 니네가 조금 어려워할까봐 그렇게 안 한 거거든요. 아니 이것도 저렇게 돼요? 방금 두 번째 했던 문제도요? 쉽게 못해요. 그래서 넘어간 거야. 자, 요거까지 하고 싶 수는 없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오는 걸로 할게요. 표준화에서 확률 구하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523번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볼게요. 자, 이 친구 지금 정규분포 뭘 따라간대요? 35,4의 제곱 따라간대. 평균이 얼마고? 35고 표준 편차 얼마야? 4야.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해. 정리 좀 할게. 너가 하고 있는 얘기는 p 쓴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x-37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사. 마사부터 4까지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x라는 친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33부터 어디까지입니까? 41까지죠. 네.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나는 저 친구를 x 대신에 누구로 쓰고 싶어요? z로 쓰고 싶어요. 원래 내가 아까 약간 이제 좀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서 했는데 그냥 요거 연습시킬 겸 같이 갈게. 자, z 한번 써보자. z는 말이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시그마 얼마입니까? 4. 그럼 4분의 x 마이너스 얼마? 평균 얼마? 35. 이렇게 일단 z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라는 친구 대신에 z로 바꾸고 싶어. 33을 먼저 대입을 하자. 3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다른 말로 0.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너를 쓰면 p 어디부터? 마이너스 0.5부터 z로 바뀌고. 자, 41 대입하면 얼마예요? 6 나오죠, 분자? 그럼 4분의 6은 2분의 3. 다른 말로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 그림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규분포를 하나 그리고
가운데 지점이 얼마고? 0이고 나는 마이너스 얼마부터? 0.5부터 어디까지? 1.5까지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1.5까지 넓이를 뭐라고 부른대요? 0.4332라고 부른대요. 그치? 다시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어떻게 부릅니까? 0.192로. 자 그럼 그 두 녀석을 합치면 0. 얼마니? 좀 어려운데? 5, 6, 6247인가? 47. 오케이. 0.6247 그게 내가 찾고 있던 확률이야. 어때요? 얘는 괜찮아. 참 쉽죠? 뭐 어려운 게 없네. 그냥 좀 해주세요. 다 어려워. 그럼 526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푸세요 그러면. 일단 풀이를 두 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예, 핵심은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갖고 넓이가 같은 걸 활용을 계속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얘를 Z로 바꿔서 명확히 푸는 방법은 이런 걸 거거든요. Z라는 친구를 표현해야지 라고 하면 분모에 얼마를 깔아야 돼요? 10을 깔고요. X 빼기 평균 얼마야? 75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친구를 Z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너를 Z로 한번 이해를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P Z로 넘어가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83을 X자리에 집어넣어보자. 83 집어넣으면 2 빼면 8 나오죠? 10분의 8이니까 얼마? 0.8. 그러니까 Z가 0.8보다 크다면 누구보다 크다면? 0.8보다 크다면 0.2119야. 근데 저거 왜 83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X를 Z로 바꿨지. 그럼 X랑 연결되어 있던 83도 더 이상 내가 83으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83도 Z에 관련된 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X를 Z로 바꿨어요. 그럼 83도 Z에 관련된 숫자로 바꿔야 돼. 그럼 Z에 관련된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이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0.8이야. 그래서 0.8보다 큰 게 0.2119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물어보는 말은 뭐냐? 너도 다시 뭘로 바꾸자? Z로 한번 바꿔볼게요. Z 사이로 표현이 될 거고요. 67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마이너스 0.8부터 0.8까지다 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지점을 0이라고 잡고 어떤 특정한 지점이 이제 지금 0.8이었죠. 맞아요? 요 넓이가 얼마였어? 0.2 미안하다 반대로 말했네. 요 넓이가 얼마였어? 0.2119죠. 그럼 여기 전체가 0.5니까 0.5에서 0.2119를 빼요. 빼고 나면 얼마가 나와요? 0.2881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가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0.8부터 플러스 0.8까지잖아. 그러니까 0.2881이 몇 배? 2배가 되면 돼. 그래서 너가 하고 있는 넓이는 대답하시면 0.576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일단 의미상 그래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Z를 계산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게 귀찮아서 그냥 나한테 풀어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정규분포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정규분포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가운데가 얼마야? 75야. 그렇지? 이거 양 끝이 얼마였냐면 여기가 이제 83이죠. 8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차이가 얼마큼 나요? 8 차이 나지? 맞아? 그리고 나서 8보다 큰 요 지점의 넓이가 얼마래요? 0.2119 거를 체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0.2881인 걸 체크를 했겠지?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걸 체크를 다시 해봐. 아 얘가 물어보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8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8까지지? 요 넓이 물어본 거 맞지? 맞아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왜 그렇게 계속 그거 바꾸는 거냐 봐봐. 일단 집어넣어서 2배를 할 거고요. 저는 계속 요 풀이를 웬만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 근데 아까 전에 모두가 이제 잠들어 버릴 뻔한 사건이 여기서 시작됐잖아. 맞아요? 다시 생각을 해봐. 내가 요 문제 어디 갔니? 이 문제 풀 때 처음에 그렇게 바꾼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간단하게 했어.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얘가 범위만 준 게 아니잖아. 요것만 준 게 아니잖아. px 10부터 14까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확률 전체 2배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볼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한 상황 이해를 위해서 뭘 했어요? Z로 그냥 바꾼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Z로 바꾸는 걸 못 하시면 안 돼요. 못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를 볼 때 그때도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뭐 이제 이렇게까지는 해볼 수 있을 거거든. 정규 분포가 이거니까 파란색으로 쓰면 이 친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지점이 얼마고? 10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10부터 14까지야 10부터 14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 거야? 한 칸이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몇 칸? 한 칸을 간 거구나. 근데 0부터 14까지는 요 넓이의 몇 배? 2배랑 하고 이제 다시 따로 표현해야 될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 친구 참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지. M 이렇게 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말이 14부터야. 야 근데 14가 어디부터인데? 잘 모르겠거든 그치? 근데 2n-14가 어디부터인데? 그것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 지금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봐. 14랑 2n-14는 무슨 대칭일까? 이거 가운데 대칭. 얘네 둘의 가운데가 얼마일까? m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고 이거 m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 지점이 얼마일 거고 14일 거고 이 지점이 얼마겠다? 2n-14겠다는 생각이 난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서 여기 넓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문제 세팅이 뭐냐면 파란색 넓이의 몇 배가? 2배가 빨간색 넓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결국엔 너가 말한 한 칸이 여기서도 얘가 몇 칸이었겠다? 한 칸이었겠다 이 얘기겠죠. 이게 몇 칸이라고 이게? 플러스 한 칸이었겠다. 이것도 몇 칸이야 이거? 이것도 한 칸이었겠지? 맞아요? 여기서 한 칸이 얼마야? 6이잖아. 그러면 14에서 한 칸 가면 얼마예요? 20이겠죠? 그래서 m이 20이야 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 해버리면 이제 무슨 질문이 반드시 나오냐면 근데요 이거 정규분포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이거 넓이가 같다고 치고 근데 이게 한 칸 얘랑 무슨 상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같은 그림으로 보정하는 내용 자체가 Z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푸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요 과정을 이해는 하셔야 돼 반드시. 오케이? 너 피곤해? 오늘따라 맥을 못 추리네? 오늘 잠을 잘 못 잤어요? 약간 왜요?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면 잘 수 없죠. 나 지난주 오늘 월요일이지. 지난주 월화목금 4일 수영 나가야 되는데 화요일 하루 갔다? 나머지 전부 다 못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원래 수면 시간 설정을 하거든. 12시부터 8시까지 자는 걸로 설정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12시 안 자고 8시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 의미는 없는데 요거 설정을 해놓고 까먹고 내가 항상 6시 알람을 맞춰요. 이게 알람이 안 울려 그러면. 그래서 일단 못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그렇구나 하고 그걸 다시 껐다. 이거 수면 알람을 껐어. 그리고 나서는 6시 알람을 맞췄는데 소리를 작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못 듣고 맨날 일어난 대로 일어나서 그냥 일어났더니 그냥 학원 갈 시간이길래 학원 가야겠네 이러고 학원 왔거든. 오늘도 자다가 뭔가 몸이 좀 덜 피곤한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아? 자다가 많이 잔 것 같은데? 이래갖고 이제 이러고 딱 핸드폰 봤는데 12시? 7시 수영이었거든? 근데 7시 7분인 거야. 그래서 이러고 사실 약간의 고민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수영하러 가긴 했는데 참 바쁜 하루네. 애들이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 설명 저렇게 들으면 또 이해가 잘 되세요 지금? Z 양쪽 범위 하는 게 좀 애매해요. Z 양쪽 범위하는 게 좀 애매하는 건 무슨 얘기야? 저기 이거 526번에 0.8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어떻게 나와요? 여기 6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8 나와. 어디에요? 여기 Z 여기 X자리.
그래요? 그냥 그렇게 나온 거고. 자,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Z로 막 크게 안 바꾸고 느낌을 같이 따라가야 돼. 근데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 잘 봐. 여기 0.5Z라는 게 무슨 뜻이야? 1Z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했을 때 이걸 알아들어야 돼. 1이 한 칸이야. 2가 몇 칸이야? 두 칸이야? 0.5가 몇 칸이야? 0.5칸이야? 오케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Z에서 한 칸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문제가 쉬워. 한번 봐봐. 너에 대한 넓이가 얼마래요? 0.9104래요.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뀌었거든. 잘 이해를 해봐. 0.9104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숫자를 어떻게 지지고 볶아야지 9103이 나올까? 더하면 누구? 다 그거는 1.5까지. 1.5랑 2.5가 되지 않아요? 요거 두 개요? 8, 9 빠지고 똑스. 잘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 감이 있어야 돼.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뭐가 나오겠다? 0.9104가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 체크를 해봐. 시작이 얼마야? 15야. 근데 21까지지. 몇 칸 간 거야? 2칸 간 거야 지금. 그렇지. 60 갈 거, 6 간 거니까 2칸 간 거야. 너 플러스 2칸 이렇게 갔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림을 이제 상상을 해야 돼. 정규분포 이렇게 있을 건데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15라고요. 21까지가 하나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가 2칸짜리라고 지금. 맞아? 근데 나는 방금 뭐라 그랬어? 2칸짜리랑 1.5칸짜리를 뭐 해야? 더해야 저게 나온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2칸짜리랑 1.5칸짜리 두 개를 더해야 저게 나온다고? 그럼 오른쪽 기준은 2칸 나왔지. 왼쪽으로 몇 칸 나와야 되겠어? 1.5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요 지점을 딱 쪼개다가 여기가 얼마? 1.5칸이어야 요 전체 넓이가 몇 칸이겠다? 너가 나오겠다. 내 말을 이해하세요? 다시 내가 여기서 말할 때 0.51, 1.52 이게 무슨 말이라고? 결국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를 가져다가 표준화를 해서 n이 0,1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원래 있던 정규분포에서는 시그마 하나짜리, 다른 말로 한 칸짜리가 3이잖아. 근데 걔를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무조건 한 칸을 얼마로 맞춘다는 거야? 1로 맞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여기 Z가 1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0부터 1까지란 뜻이지. 맞아요? 0부터 1까지는 몇 칸이야? 한 칸이라고. 표준화된 친구에서 한 칸은 1이라고요. 얘는 몇 칸이라고? 0.5칸이라고. 얘 몇 칸이라고? 1.5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미 요 1.5랑 2를 더해야 되는 상황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1.5를 표현하는 넓이랑 2를 표현하는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21을 체크를 했더니 그게 플러스 2칸짜리지. 그러니까 너가 오른쪽이 플러스 2칸짜리잖아. A가 1.5. 그러니까 A가 1.5칸 뒤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야지 요 넓이가 저 1.5를 표현한 넓이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칸이 얼마예요? 지금 한 칸이 3이야. 한 칸이 3이야. 0.5칸은 얼마겠어? 1.5였겠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5칸이잖아. 숫자로 따지면 4.5였겠죠. 맞아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얼마가 줄어야 돼요? 4.5가 줄어야 돼요. 이 지점 언제야? 10.5겠죠? 맞아요? 그럼 A 얼마예요? 10.5야. 오케이? 다시 이제 모르겠어. 근데 Z 따라 하시고 이렇게 봐봐. 여기에 1.5칸이면 인정을 하세요. 시현도 좀 알아듣고 있어? 여기 1.5칸이야? 1.5칸은 그럼 실제 길이가 얼만데? 한 칸이 3이면 0.5칸은 1.5잖아. 그러니까 1.5칸이라는 건 4.5라는 실제 길이를 갖겠죠. 그럼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4.5만큼 뒤로 갔다고. 얼마야? 10.5야. 오케이? 아하, 그렇군. 이건 Z 같은 거 안 쓰네요. Z를 니네가 쓰는 거 싫어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야. 원하면 Z로 풀어드릴 수 있어요. 그 길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해했지? 다 했지? 이해는 아니야? 그래?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럼 Z로도 한번 해드릴게. Z는 회색으로 할게. 잘 들어봐. Z로 풀어야지. 그럼 Z가 뭐야? 뭐분의? 3분의 얼마 빼기? X 빼기 얼마? 15 이런 상태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를 표현을 할 거야. P A부터 21까지잖아.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누구로 바꿀 거냐면 Z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표현을 할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근데 실제로 여기 X자리에 21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요? 왜 자꾸 7이야? 이거 빼면 6이지. 3분의 6 하면 얼마예요?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Z2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맞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무슨 내용이 나왔어? 1.5랑 2.0에 해당하는 넓이가 필요하다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왜 얘기를 계속 하는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2칸하고 1.5칸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2칸이고 여기가 1.5칸일 수도 있었잖아. 그치? 저렇게 해야지 넓이가 요걸 두 개 합친 게 표현이 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오른쪽 끝이 2칸짜리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2칸까지 간 걸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왼쪽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는 X자리에 A를 집어넣을게. 따로 계산은 안 되기 때문에 싫더라도 표현 그냥 이렇게 할게요. 3분의 A-15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3분의 A-15가 결국에 얼마?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저거를 만족시키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써도 되죠? 그렇지?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요 친구 넘기에 2분의 9야. 거기다 15를 더해요. 15 빼기 2분의 9는 얼마예요? 15가 2분의 30이죠. 그럼 2분의 30 빼기 2분의 9는 2분의 21이잖아. 이 친구가 결국에 계산하면 A가 2분의 21 다른 말로 얼마? 10.5야.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오케이? 뭐 Z로 푸시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531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 세팅이 그냥 뭐 글씨로 좀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말이 다 나와 있죠. 평균이 얼마래요? 평균 2x가 얼마야? 50분이야. 시그마가 얼마야? 12분이야. 그럼 얘를 가져다가 정규분포를 쓰면 어떻게 나와요? 50,12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상태였어. 그렇죠? 근데 너를 가져다가 표준 정규분포를 활용해서 뭘 찾아라? 68분 넘은 놈 찾아라. 오케이? 그럼 얘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P X가 뭐보다 큰 거? 68보다 큰 걸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본인들 Z 쓰는 거 싫어했을 때 없는 상태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시작이 50이죠. 맞아요? 68이랑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한 칸. 거짓말. 이거 한 칸에 10이잖아. 10. 아니 실제로 18 차이 나죠. 맞아요? 18은 몇 칸 차이예요? 한 칸하고도 반을 더 가야 되잖아. 그러면 1.5칸. 그럼 1.5칸이니까 얘가 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일 거야. 함수 딱 이렇게 있으면 정규분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났어. 0으로부터 1.5칸을 세팅을 할 거 아니야. 그 1.5칸보다 뭐 하는 경우? 큰 경우를 보자 이 얘기라고. 그 확률을 구해와 이랬다고. 그럼 1.5까지 넓이가 0.43이잖아. 그러면은 요 넓이가 얼마라고? 0.43이라고. 맞아요? 남은 거 얼마겠어요?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0.7은 퍼센트를 표현하면 몇 퍼센트야? 7%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냥 결국에는 사실 Z 쓰는 공식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0.7이? 요 넓이가요? 요 전체 넓이가 0.5잖아. 괜찮아? 제가 0.07이 해야 되나? 맞네. 0.07이구나. 그래서 7%구나. 아하. 고마워요. 자, 그렇군.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 어때? 자, 이제 표를 안 줘요. 누가 봐도 이제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겠네. 등교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45분, 표준 편차 10분이야. N 표현 좀 할게요. N은 어떻게 쓰면 돼? 45, 그 다음에 10의 제곱 이런 표준 편차,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등교 시간은 8시 20분까지인데 집에서 얼마에 출발했대요? 7시 53분에 출발했대요. 민주가 지각을 안 할 확률을 체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저 시간, 요 시간에 출발을 딱 했어. 그림 먼저 그리고 갈게.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45분이란 말이야. 그럼 미친 사람 아닌가? 잠깐만. 이상한 말인데?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린 거야 지금? 27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면 몇 분 안에 도착해야? 27분 안쪽으로 이내로 도착을 해야 뭐가 돼요? 지각하지 않아요. 근데 평균 45분이면 집이 꽤 먼 사람 아닌가? 많이 말죠.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학교를 가는 게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27분 이내 45분이 있고요. 27분일 때가 있을 거고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러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게 걸리는 시간일 거 아니야. 그럼 27분은 당연히 어디 쪽에 있어요? 왼쪽 여기 어딘가가 얼마? 27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영역이어야 지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저기 오른쪽 영역이면 지각 확정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저런 친구를 찾아와라 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던 게 뭐야? 평균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지 계산을 하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있죠. 근데 숫자가 딱 봐도 딱 떨어지지 않게 나오죠. 참 더럽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거 빼면 얼마 나와? 18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10인데 18이 나왔단 말이야. 참 좀 헷갈리는 일이긴 할 텐데요. 누가 봐도 이거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니야? 대충 1.8에 관련된 얘기긴 할 겁니다. 한번 바꾸고 시작을 할게. 자, Z는 써봅시다. 분모 얼마예요? 분모 10. 그 다음에 X 빼기 얼마? 45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 X 자리 뭐 집어넣을 거야? 27 집어넣을 거야. 그럼 27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8, 그렇지?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엔 너가 표준으로 바꾸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0부터 1.8까지가 0.4641이야. 그러니까 요 넓이가 얼마라고? 0.4641이야. 그 0.5에서 뺀다. 너를 0.5에서 빼면 나온단 말이지. 조금 어려운데요? 얼마 나와요? 0.355. 방금 누가 빼기 굉장히 잘 하시는데? 0.3. 야, 근데 맞나? 잠시만요. 아니 원장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 이번에도 회식했는데 항상 회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약간 그런 거. 저기 영어 쌤이 한 분 계셔, 젊은 쌤이. 근데 원장 쌤이 맨날 이렇게 드립을 치잖아. 근데 내가 저번에도 조금 웃겼던 건데 막 맨날 이런 거 하시거든. 나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이거 답이 뭐야? 1이잖아. 1이야. 딱 가만히 계셨거든. 근데 막 이런 게 내가 막 지금까지 본 게 많단 말이야. 그다음 맨날 문제 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뭐야? 0, 3이라고. 좋은 문제 항상 0, 3이 있으면 이런 걸 했었거든. 맞긴 해. 근데 저기 영어쌤이 이제 좀 젊고 하시는데 수업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 약간 액트 하시는 것처럼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연극처럼 하거든, 느낌이. 그러니까 수업이 뭔가 이렇게 소통의 느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럼 이거겠지? 그럼 자 여기서 막 좀 내려놓고 이렇게 영어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그게 약간 이렇게 정적이 생기면 이렇게 정적이 생기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조금 민망해서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거든. 근데 원장쌤이 저번에 나 여기 나와 있고 영어쌤 저기 있고 지영쌤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뭐를 딱 했고 3초간의 정적 이고 그냥 수업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막 회식 때 물어보더라고 영어쌤이. 근데 원장쌤은 애들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제 막 뭐 중학생한테는 아무 기대도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저런 거 그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미리미리
지난 10몇 년 동안 쓰던 말들이야.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영사모고는 근데 처음 들어봤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0.359라는 확률이 나오겠죠. 저기 퍼센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퍼센트가 0.03이고요. 아, 0.0359라고요? 0.035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0.0359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퍼센트 곱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야, 근데 이거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 3.5. 얘는 3.59%로 지각을 안 한다네요. 근데 100% 야, 말이 되냐 이게? 자, 534번 볼게요. 갔다 오세요. 네, 534번. 요게 딱 그거죠. 지금 제가 정규분포 문제 크게 몇 가지 세트로 넘어간다 그랬어? 두 가지로 넘어간다 그랬어. 근데 사실 아예 다른 건 아니고 이전까지 하던 모든 게 뭐였어요? 상황을 딱 주고 몇 칸 차이 나니? 그럼 넓이 얼마니? 확률 이거 계속 하던 거잖아.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뭘로 바뀌었냐면 농장에서 1000개의 사과를 생산을 하고요. 무게를 주고 표준 표차를 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뭐 하고 있는 짓인 거야 지금? 사실 얘는 원래는 정규분포가 아니야. 원래 정규분포가 아니야. 근데 사과가 몇 개나 있어요? 1000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겠죠. 무겁은 거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일단은 표현을 이렇게 해봅시다. 너 n 쓰면은 이 친구 평균 얼마? 240 표준 편차 얼마? 15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가 있고 그림 한번 그리고 갈게요. 가운데 얼마예요? 240이에요. 15씩 차이 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얼마? 210 이상. 얼마? 270 이하. 여기에 확률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30 차이 나죠? 표준 편차가 15니까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2칸. 여기 위로도 몇 칸? 2칸, 그치? 그럼 결국에 2칸 차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2칸의 넓이가 얼마래요? 0.48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0.48이라고. 여기 넓이 얼마야? 0.48이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저기 넓이 다 합치면 얼마예요? 0.96의 확률로 뭐가 들어온다? 0.96의 확률로 사과가 저 속에 들어있겠다 이 얘기겠죠. 근데 우리 실제로 사과가 몇 개 있어요? 1000개 있어요. 그럼 개수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1000 곱하기 0.96을 하겠죠. 몇 개 나와요? 960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쉬운데요. 넘어갈게요. 이건 어려워. 자, 글씨가 조금 많아요. 무섭나요? 아니요. 할만합니다. 정규분포가 있고요. 내압강도가 40 이하면 불량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위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인해라. 자, 세팅을 한번 봅시다. 몇 개? 5만 개. 5만 개. 그리고 평균 몰라, 시그마 몰라, 40 이하면 불량입니다. 우리 불량품 개수가 필요한 거지. 그냥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맞아요? 40 이하가 될 확률을 찾아야 될 거고. 공정능력 몰라요. 공정능력 G는 이렇게 계산하고 G가 1일 때 오케이. 자, 잘 봐.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평균 얼마예요? 평균 얼마야? M이겠죠. 맞아요? 우리 내압 강도만 지금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너가 얼마 이하면? 40 이하면 여기부터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불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약해 빠진 건 안 된대요. 자, 그 다음에 공정능력 이런 거 이해할 필요가 없이 얘가 나한테 뭘 주는지 좀 확인을 해봐. G라는 친구, 너라는 친구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G가 얼마래? 1이래. 그럼 얘가 얼마라고? 1일 때 이 말이잖아. 얘가 나한테 알려주는 건 M과 시그마에 뭘 알려주는 거야? 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저기도 식을 뭘 쓰시면 돼요? 너는 1이라는 게 얼마? 3 시그마에 M-40이야. 정리하면 3 시그마는 얼마야? M-40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정도로만 정리를 일단 해놓을게요.
n-40이야. 오케이. 그럼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 40이라는 친구는 n-3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다시 잘 봐. 여기 숫자 이거 얼마야? 40이죠. 40 대신에 뭐로 쓸 수 있대요? n-3 시그마로 쓸 수 있대요. n-3 시그마로 쓸 수 있어. 그럼 이거 몇 칸 차이야? 3칸 차이야. 맞아요? 3칸 차이야.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3칸 차이 넓이가 얼마래요? 0.4987이죠? 여기 10 갔다가 40 넘기고 30만 넘긴 거야. 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40 대신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0.4987. 자, 이리나 여기 얼마야? 여기. 시킨 건 아니고 14? 3? 0.0013 이렇게 나온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아,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근데 굉장히 적네요. 0.0013%, 0.0013으로 나올 수 있대. 몇 개? 5만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여기서 만 곱하면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면 13개 나와요? 네. 거기다 5를 곱하면 얼마예요? 5는 5만이라서 65? 65개 이렇게 표현 되겠죠? 아니 5만 개 나와서 65개는 만족할 만하지 않나? 근데 불량품이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이 불량률이 1%도 안 나오는데? 자 넘어갈게요. 애초에 오늘 여기까지 다 못 나가는 구조였네? 어라? 뭐야 그거? 영주가 끊어져. 아 그래? 귀신 들어왔다 큰일 났네. 67도. 잠깐만 우리 유형 몇 번까지야 이거? 그만. 유형 17번까지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와 레전드